안녕하세요. 오늘도 행복한 시간, 책과 함께 하는 소설입니다. 여러분의 응원과 관심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. 오늘 함께 할 작품은 김래성 작가님의 마인 작품입니다. 황세민 교장과 유블란 둘 사이에서 벌어지는 이야기, 과연 오늘은 어떤 이야기가 이어질까요?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. 지금 시작하겠습니다. 캄캄한 방 안, 황세민 씨가 피스톨을 번쩍 든 그 순간, 바로 등 뒤 커튼 사이로 양복을 입은 어떤 사나이의 주먹이 쑥 나타나면서 황세민 씨의 권총을 든 손목을 탁 쳤던 것이다. 아! 하고 신누런 치아를 가진 사나이의 놀라는 소리와 이게 누구야? 하고 황 교장의 부르짖는 소리가 일시에 들리었다. 그러나 방 안은 오치를 한 듯 캄캄하다. 황 교장은 무슨 영문인지를 몰랐다. 누가 들창을 넘어 방 안으로 뛰어 들어오는 기척이 보인다. 누구야? 누구야? 하고 고함치는 황 교장의 물음에는 대답이 없고 도어를 획하니 열어젖히며 복도로 뛰어가는 두 사람의 발자국 소리. 황 교장은 얼마 동안 어리벙벙하니 서서 두 사람의 발자국 소리가 정문 밖으로 사라지는 것을 꿈결처럼 들었다. 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? 물론 황 교장은 자세한 사정은 몰랐으나 그 놈은 자기 짝패를 들창 밖에 파수시켜 놓았던 것이라고 생각하였다. 아군이 센 놈이라 할 수 없어. 그렇게 중얼거리면서 그는 촛불을 가지러 안방으로 들어갔다. 그 즈음 황세민 씨의 서재로부터 뛰어나온 두 사나이의 시커먼 그림자는 효자동 종점을 향하여 어둑어둑한 골목을 손살같이 다름질치고 있었다. 앞선 놈은 키가 적고 뒤선 놈은 키가 크다. 그러나 아무리 보아도 두 사나이가 같은 파당 같지는 않았다. 앞서서 등 뒤를 힐끗힐끗 돌아다보면서 다름질치는 키 적은 사나이는 틀림없이 저 심누런 이빨을 가진 무서운 사나이이며 그 뒤를 역시 죽어라 하고 따라가는 키 큰 사나이는 분명히 유블란 탐정이었다. 효자동 종점이 가까웠을 때 두 사람의 사이는 불과 10m밖에 안 되었다. 그때 유블란은 아차 하고 외쳤다. 왜 그러냐 하면 자기보다 약 10m쯤 앞선 그 사나이가 지금 막 떠나가는 전차에 휙 하고 올라탔던 때문이다. 닥쳤던 게 지붕마루 쳐다보듯 유블라는 멍하고 어둠 속으로 점점 적어져 가는 전차의 뒷그림자를 바라볼 뿐이었다. 그러나 요행으로 전차가 총독부 앞으로 커브를 돌았을 바로 그때 손님을 태워가지고 온 한 대의 자동차가 유블란 옆에서 멈췄다. 빨리, 빨리. 유블라는 자동차에 오르자마자 그렇게 외쳤다. 윙! 하고 달아나는 자동차. 저 앞에 가는 전차를 따라가 주게. 그러나 자동차가 총독부 앞까지 다다랐을 때 전차는 벌써 거의 광화문에 정류하려 할 때였다. 저 전차다. 속력을 내라. 속력을. 유블라는 미친 듯이 부르짖었다. 이리하여 총독부 앞 넓은 길을 긁자 그대로 비조처럼 몰아댄 유블란의 자동차가 광화문 전차 정류장에 다다랐을 때 스톱 하고 유블란은 고함을 쳤다. 보수는 얼마든지 줄 테니 자네는 자동차로 스름스름 내 뒤를 따라주게. 그런 말을 남겨놓고 유블라는 광화문 내거리 한복판 고스톱에 시그널이 서 있는 곳을 향하여 다른박질 친다. 과연 전차에서 내린 저 키 작은 사나이가 태평동 거리로 뛰어가지 않는가? 사나이는 광화문 내거리를 건너서자 조선일보 쪽을 향하여 아는 듯이 다른박질 친다. 한참 가다가 하나씩 섰는 가로등 밑을 번개처럼 닿는 사나이와 그 뒤를 약 100m가량 떨어져서 따르는 유블란 탐정. 그렇다. 이 신누런 이빨을 가진 괴한만 체포한다면 배경우 씨와 황세민 씨에 관한 비밀을 알 수 있을 것이며 한 걸음 더 나아가 사건의 주인공인 도승 해월의 정체를 청천백리라에 폭로시킬 수 있을 것이다. 유블란과 괴한의 사이가 점점 가까워진다. 조선일보사를 지나고 부민관을 지나서 괴한이 부청 앞 넓은 마당을 본정 쪽으로 향하여 횡단하려고 하는 바로 그때였다. 남대문 쪽에서 황금정으로 질주해 오는 한 대의 빈 택시. 괴한은 손을 번쩍 들어 택시를 멈추지 않는가? 아, 저놈이 택시를 멈추었다. 여보 운전수.
빨리 저 택시를 달아가줘요. 하고 아까 효자동에서 광화문까지 타고 온 자동차가 그때까지 자기의 뒤를 스름스름 따르고 있던 것을 본 탐정은 자동차에 올라타자마자 그렇게 외쳤다. 네, 염려 마십시오. 약주값만 톡톡히 주신다면야. 약주값은 염려 말고 10%원 영감님 한 장. 그때는 벌써 괴한을 실은 택시가 우렁찬 엔진 소리와 함께 황금정 쪽으로 쏜살같이 날고 있을 때였다. 그 뒤를 따르는 유탐정의 자동차. 과연 약주값 10원의 효과는 즉시로 나타났다. 반도 호텔 앞까지 왔을 때에는 두 자동차 사이가 불과 50m, 황금정 내거리에 다다랐을 때는 30m, 그리고 거기서 왼편으로 커브해 가지고 종로 내거리까지 왔을 때 두 자동차는 마침내 어깨를 나란히 하고야 말았던 것이다. 그러나 그 순간 유불나는 아차 하고 부르짖지 않을 수 없었다. 이 어찌된 노릇인가? 빈 택시가 아닌가. 텅 빈 객실 운전수가 수상스럽다는 얼굴로 택시를 멈추면서 대체 무슨 일이 생겼소? 하고 도리어 유불란에게 묻는 것이다. 무슨 일이라니? 이제 방금 부청 앞에서 태운 손님은 대체 어떻게 된 거야? 땅으로 잦았는지 하늘로 올라갔는지 연기처럼 없어진 사나이였다. 아, 그 키 작은 손님 말씀입니까? 응, 얼굴에 칼자국이 있는 손님. 그는 지금쯤 본정통을 산보하고 있을 겁니다. 뭐, 본정통 하고 반문하는 유탐정이었으며, 앗, 속았구나 하고 재차 외치는 유불란이었다. 그때야 유불란은 저 황치인의 요술을 짐작하고 마음속으로 감탄하였다. 그놈은 사실 지금쯤은 본정통을 산보하고 있을 거다. 하고 신음하는 유불란에게 택시 운전수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. 그 손님은 왼편 문으로 자동차에 오르면서 아차, 내가 긴급한 용건을 잊었구나 하고 외치며 운전수 미안합니다. 한마디를 남겨놓고 이번에는 바른 편 문으로 내려서 우평국 쪽으로 뛰어갔습죠. 뛰어내리면서 1원짜리 지폐 한 장을 쥐어주길래 꼬라지는 못생겼을 망정 인사성 있는 양반이라고. 난 또 기분이 좋아서 한참 몰아댔더니 그런데 그가 도둑놈입니까? 그러나 그때는 벌써 타고 온 자동차에 다시 뛰어오르며 청운정 하고 부르짖은 유불란이었다. 두말 할 것 없이 청운정 황세민 교장을 찾으려는 것이다. 유불란 탐정이 다시 자동차를 몰아 청운정 황 교장의 집을 찾았을 즈음 황 교장은 서재 팔걸이 의자에 깊이 파묻혀 그 어떤 심각한 명상에 잠겨 있었다. 아 그럼 그것이 유불란 씨였었습니까? 나는 또 그놈의 패거리인 줄만 알았지요. 유불란의 설명을 듣고 난 황 교장은 단지 그것 한마디뿐 그 밖엔 아무 말도 없이 묵묵히 앉아서 담배만 피우고 있다. 그런데 황 선생 하고 그때 유불나는 안색을 가다듬고 황 교장을 쳐다보았다. 무엇보다 먼저 지금 황 선생의 입장이 대단히 불리하다는 사실은 다른 사람들보다도 황 선생 자신이 더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. 그러나 황 교장은 아무 대답도 없다. 왜 그런가는 제가 새삼스러이 설명할 필요조차 없을 것입니다. 그러니까 제가 제 입으로 이것저것 선생께 질문을 바라는 것보다도 선생이 자진해서 제가 알고 싶어하는 모든 의혹을 풀어주신다면 이상 더 깊은 일은 없겠습니다. 하고 황 교장을 다시 한번 빤히 쳐다보았으나 황 교장은 그저 푹푹 담배만 피울 뿐이다. 어떻습니까, 선생님? 선생과 배경우 씨의 관계. 그리고 오늘 밤 여기 나타나서 선생께 3만 원을 강청하던 그 괴한과 선생의 관계를 좀 말씀해 주실 수 없겠습니까? 모든 비밀을 품고 있을 듯한 사나이를 뒤쫓던 유불란. 유불란이 뒤를 쫓고 있다는 것을 알고 교묘히 유불란을 다돌린 사나이의 정체는 과연 누구일까요? 그 사나이를 황세민 교장이 정말 알고 있을까요?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.